도전 창업 당신의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김형식입니다. 요즘 창업 말들 많잖아요. 막상 말만 이렇게 막 하지 쉽게 행할 수가 없는데 앞에 지금 두 팀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는 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보통 이제 특히나 대학생이나 이분들은 또 대학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단국대학교의 패디시티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패딩시티의 CEO 및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서원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 윤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담당하고 있는 윤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포스가 느껴지시는데 죄송한데 이제 두 분 좀 잡으시죠. 자, 저희 이제 CEO 겸 기획팀장님께 슬슬 이제 질문과 함께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패딩시티가 굉장히 생각해서 패딩시티가 정확히 어떤 기업이에요? 패딩시티는 저희가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즘 반려동물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펫시터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이제 기업을 저희가 창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패딩시티 뜻은 도심 속의 반려동물이라는 뜻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 뒤에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펫시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전문적으로 펫시터를 하는 지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집을 이용해서 카페에 자신의 신상 정보나 펫시터에 관한 경력을 올리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전문성을 띠는 펫시터 전문 기업으로서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것이 패딩시티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죠?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애견 시장이 단연 지금 갈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유망 창업 보시다시피 유망 창업 사업 분야 1위로 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명절이라든지 휴가철만 되면은 버려지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견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아는 펫시터나 믿을만한 펫시터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에서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자부를 함으로써 모이게 된 것이 저희 패딩시티 이제 사업 독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반려동물 주인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지점을 내게 될 장소 그 이유 이런 걸 설명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가치를 제공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강아지만 키우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초반으로는 강아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고양이, 원숭이, 악어, 이구아나 이런 식으로 갈수록 지역 혁신을 이뤄나가는 반려동물을 펫시터 부분에서 혁신을 이뤄낸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비전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를 갖고 나왔을 때 조직 구조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제가 소개했다시피 이제 간접 부서로는 이제 마케팅과 재무가 있겠고 그리고 직접 부서로는 반려동물 관리 그리고 홍업 영업이 있고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는 고객 관리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관리를 이제 핵심 영업 기술로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애완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다고 하는데 펫시터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펫시터를 선택하신 거죠? 이제 펫시터를 선정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수록 동물을 반려자로 인식하고 이제 가족 구성원의 1인이라기보다는 한 개도 아니구나 마리로 인식을 해서 이제 갈수록 애견 내지는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산업 상황이 식품이나 용품, 의료 부분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하는 펫시터 부분은 이제 10%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어나지가 않고 펫시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10% 시장을 공략해서 1, 2인 가구, 출장이나 명절, 휴가, 해외 업무 등을 자주 가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저희가 노리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시장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견 호텔이라든지 카페, 병원, 개인 페시터 등 경쟁사가 있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뒤에 소개드리겠지만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해서 나뉘는데 보통 이제 소형견 기준에서 1박 2일 보내는데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 페니시티는 도심 속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속의 반려동물이라는 뜻에서 충분한 이제 가격적인 요소라든지 하지만 이제 애견 카페나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나 숙박, 뭐 1박 2일 단기로 맡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 또 요소가 저희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 페시터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페니시티라는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주요 고객 타겟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편의성, 접근성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보면은 가족 단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은 뭐 아버지 일 나가시면 어머니가 강아지 보고 뭐 어머니 일 나가시면 애들이 보고 뭐 이런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 2인 가구, 뭐 1, 2인 핵가족 중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분들을 더욱더 타겟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반려동물의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가 있을 때 보통 뭐 보시다시피 뒤에 나올 계획인가 봅니다. 이제 뭐 안전 부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뭐 회사 업무를 나가든지 보통 강아지를 둘 수도 있지만 이제 안전 부분에서 갈수록 강아지에 대한 강아지란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여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심 속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1, 2인 젊은 가구가 이제 주 타겟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 이분들이 이거 페시터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뭐 비록 참 작은 표본이지만 이제 뭐 동네 주민분들, 아는 지인분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아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페시터를 안 하는 이유가 접근성 문제가 제일 컸는데 이제 보통 페시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일이 생겨서 페시터를 구합니다 내지는 이제 어떤 부탁을 드리려고 할 때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이라 해가지고 회원수가 90만 명이 육박하지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 지점을 두고 뭐 홈페이지 이후에 마케팅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을 가장 많이 중요시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순간 좀 긴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이해도 감사합니다. 투자자들을 잘 받으려나.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1호점이나 뭐 개점 이렇게 중요한 그 지점이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지점을 생각하는 곳이 총 3군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상상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관악구가 일단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였던 이유는 일단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동네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 강남구 뭐 강남 역상 지점이었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1, 2인 가구가 많은 거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곳이라기보다는 대학생들 위주였고 두 번째로는 유흥가가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페니시티를 개점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타겟을 잡았던 서울시 강남구나 강남 역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희에게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무실이나 또한 이제 뭐 카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페니시티를 진행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최적의 방안으로 생각한 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이었는데 뭐 부동산에도 여쭤보고 뭐 이후에 나오겠지만 1, 2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애견 호텔이며 이제 애견 카페, 동물병원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약적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더라도 지점이 확실히 정해졌다는 확신이 생기시면은 맡기시기도 편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제 강남구 대치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팀장이 이렇게 앞에 딱 말씀해 주시니까 한눈에 딱 듣기 싫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CEO가 계획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 네.
들어오셔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케팅 부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텐데 주력 상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필리시트에?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의 주력 상품은 위탁 서비스, 건강 및 미용 서비스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위탁 서비스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패딩시터의 가장 큰 장점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들에 한해서 저희가 직접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 애견을 직접 매장으로 데려오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가정 내 애견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안정성, 신뢰도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자신의 애완동물이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여서 저희 블로그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시간 정보고요. 건강 및 미용 서비스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로 저희가 유명 애완 디자이너 분을 고용해서 그 맞춤형 서비스로 그 미용을 담당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먹이로는 저희가 모든 음식을 유기농으로 유트리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서 그 애견에 맞는 체질이나 건강에 맞게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군요. 너무 빨리 오셨어요. 차별점이 있나요? 다른 필시터 그런가? 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입지 선정부터 교통이 가깝고 애견 인구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대치동을 선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매장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에 항상 상시 대기를 통해서 그 픽업 서비스를 통해서 애견인들을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패시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급량도 적고 수에 비해서 공급이 적고 그다음에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으로 이렇게 딱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저희의 사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품 전략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현재 다른 타사 서비스 경우에는 5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소형견이 16,000원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유통 전략으로는 QR 시스템이란 저희 재고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구입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특징 전략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티클 부분에서는 저희의 타겟인 2030 세대들이 자주 볼만한 잡지를 선정을 하여서 저희의 성수기가 주로 명절이나 바캉스 시즌인데 그때 애완 관련 기획기사에서 저희 패디시티 서비스 내용 사업을 가족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기대의 효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내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애견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애견의 주인 고객들을 서비스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주 타겟은 아무래도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고 이런 고정적인 타겟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VRP를 만들고 그 VIP 내에서 모니터링 요원의 자격을 갖춘 고객들을 선정을 하여서 저희의 서비스의 불편한 점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디스카운트는 요즘 가정 내에서 이제 한두 마리의 애완견이 더 이상 아닌 수마리의 애완견을 이제 키우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가정은
가정 고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적인 혜택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내에서는 저희 애견 커뮤니티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타겟이 2030이다 보니까는 SNS나 기타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많이 활동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 개판 5분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회원수가 약 4만 명인데 저기 내에서 홍보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게시판을 이용해서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후기를 남겨주실 그런 체험단을 모집하여서 저희가 서비스는 정말 자신 있지만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서비스는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하고 어떤지를 후기를 남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로 경험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유도할 예정이고요. 후기 쿠폰 증정 역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어떤지 후기를 남겨달라는 의도에서 매장 방문을 하신 고객들 한해서도 자신의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에게 할인 쿠폰을 따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괜찮은,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케팅 부장님과의 말씀을 나눠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담당자님 불러서 이거 이제 손익 구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재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이게 서비스나 입지 계획이 어떻게 되죠? 네, 저희 서비스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의견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단기 위탁이나 장기 위탁이나 결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휴식, 목욕, 이용 이런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가격은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정해지는데 보통 소형견의 경우 12시간에 만원, 1박에 15,000원, 장기의 경우 45만원이 되고 중형견의 경우에는 12시간에 15,000원, 1박에 2만원, 장기의 경우 64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견은 12시간 2만원, 1박에 3만원, 장기 63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받는 반려견이 모든 반려견을 받을 수는 없고 좀 약간 제한을 두었는데 우선 너무 어린 2개월 미만의 반려견이나 아니면 너무 노령의 반려견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및 신장사상충 예방이 안 된 경우 또는 피부병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는 경우나 적대심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는 다른 동물들한테 좀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입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남구 백지동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 위치를 했는데 저희 위치가 한 지역에서 10분 거리이고요. 주변에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전면에 상권과 이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인력 배치는 고객관리팀과 홍보 및 영업팀, 애견관리팀, 재무팀, 로켓팀 이렇게 총 5개 팀에 총 9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총 급여는 1,72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저 주간하고 야간은 왜 나눠주십니까? 저희가 24시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주간 야간을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굉장히 자본 조달이 되게 어려울 텐데 자본 조달은 어떻게 해요? 저희 자본 조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 지원센터에서 5천만 원, 대학생 창업 지원 자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인데 여기서 청년 전용 창업으로 7천만 원, 그리고 자기자본 저희는 8천만 원에서 총 2억 5천만 원을 자금 조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 추진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수준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3년 4사분기에는 자금 조달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상호 및 상표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1사분기에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와 홍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분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개발 및 실천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인력 체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 분기에는 헤드시티 개선과 이제 미용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상되는 이익이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은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약 3,800만 원이 나오고 매출 원가 189만 원, 그리고 매출 총 이익은 이제 3,600 3,615만 원 이렇게 되어 됩니다. 그리고 판매관리 판관비는 이렇게 급여, 공공비, 월세 이렇게 해서 1,185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과 보증세, 감가상각비 총 해서 당기 순이익은 보통과 같이 689만 8,500원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헤드시티 이 창업팀, 도전자 팀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걸 진행해 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성공할 거예요. 시어폰, 하이볼 다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모든 팀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전 창업 전신 주인공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